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 이후에 국제 유가 급등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현지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서로 상반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감산으로 유가가 급등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감산 규모가 하루 160만 배럴이 넘죠. 그래서 UBS는 $80대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연말이면 $100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말 브렌트유 전망치를 $90에서 $95로 5달러 높였습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전망인 거죠. 결국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입니다. 반면에 유가가 인플레에 제한적인 영향만 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특히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가전제품 같은 이른바 내구재 소비를 줄이거나 서비스 지출을 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비스 수요를 줄여서 노동력 수요도 좀 줄어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플레보다는 경기 침체에 영향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전망치가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기준으로 보면 열흘 만에 1분기에 3.5%를 예상했는데 1.7%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런 침체 우려 때문에 캐나다에 이어서 호주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동결을 했죠. 다음 주 11일에 있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까지도 5월 FOMC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이 57%로 더 높았는데 또 오늘 4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동결 가능성이 57%로 거꾸로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 지속 여부에 대한 초점은 유가,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 물가가 아니라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물가입니다. 감산으로 유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헤드라인 물가는 뛸 수 있지만 근원 물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페드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근원 물가에 지금 좀 더 참고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3월부터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지난해 2월 있고 지난해 3월부터 유가가 급등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이른바 전쟁의 역기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일에 발표되는 미국 3월 CPI부터 헤드라인 CPI는 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감산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인플레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느냐가 1차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가 급등이 인플레보다 침체 요인이 될 수 있느냐가 2차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월가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을 전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이미 일부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화요일에 블랙록과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가장 중요한 날은 14일 금요일입니다. 어닝 시즌의 사실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주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이날 JP모건과 시티, 웰스파고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향후 다른 업종들의 분기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행 자체로만 봐도 은행발 위기로 인한 금융주들의 영향이 어떤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뱅크런으로 인해서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조달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대출 연체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소형 은행에 국한된 얘기이지만 앞으로 대형 은행들도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겠죠. 이번 분기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이번 은행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급은 아니다 하더라도 좀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행들이 실적 전망을 낮추거나 하면 은행주 주가가 전체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메이저 4대 은행에 속하는 JP모건, 시티, 웰스파고가 같은 날 한꺼번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4일 장 시작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새 은행의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 증시 방향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적 외에는
고용과 인플레가 중요하겠죠. 이번 주엔 7일에 3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다음 주엔 수요일 12일에 3월 CPI가 나옵니다. 3월엔 2월보다는 CPI가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역기조 효과가 얼마나 적용이 될지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CPI 현행 지표도 다음 주에 많이 나옵니다. CPI 발표 다음 날인 13일에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날인 14일엔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발표됩니다. 이 밖에 3월 FOMC 회의록이 CPI 발표일인 12일 오후에 나오고요. 지난달에 금리를 동결한 캐나다가 다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14일엔 소매 판매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는 고용 보고서 주간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은행 실적과 CPI에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와 경기 침체 중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그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